이번 시간에는 현장 조사 훈련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현장 조사 훈련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시세조사 분석 훈련을 현장 조사보다 우선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요, 최소 10만원 가까이 깨지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10만원에 하루가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서울에서 의정부를 간다 해도 차 시간만 1시간 반. 그죠? 내려올 때 또 막히면 2시간. 근데 1시간 반 걸린다고 쳐도 3시간.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이리저리 차대고 중간에 밥 먹고 하면은 한 3-4시간 깨지죠. 그러면 한 물건을 조사할 때 통상 7시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9시에 나간다. 그럼 10시 반에 의정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보고 한 2시간 본다고 하면은 10시 반이니까 12시 반쯤 되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텀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더 먹겠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1시 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련 없이 털고 바로 내려오면은 또 1시간 반 깨지니까 한 3시경쯤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원에 가서 물건을 봐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까요? 그럼 또 수원도 가. 그러면 서울에 다시 1시간 반 왔으니까 수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4시. 그죠? 그 다음 한 2시간 조사하면 6시. 밥 먹으면 7시. 집에 들어오면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수도권만 돌아도 그렇게 하루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사하러 구경하러 갔던 물건이 2개를 봤는데 그 2개를 봤더니 둘 다 가봤더니 별 볼 일 없고 현장에 몸이 갔으니까 현장에서 시세조사도 했겠죠? 시세조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거나 천대를 했을 때 느낌은 어떻게 되냐면 패배감에 쩔어 있죠. 여러분의 컨디션도 이미 지쳐 있을 것이고 지친 컨디션 속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얼굴 표정으로 웃어가면서 호감 있게끔 말하는 능력도 처질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얼굴 보고 공인중개사는 아이고 아침부터 재수가 없었는데 오후에 오니까 또 이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뭘 묻네. 그래서 또 박해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경매쟁이들이 겪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경매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 이 재미보다는 지치는 게 더 빠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동산 업자를 닮아가면서 얼굴이 좀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하는 방법이 전부다라고 인식을 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어지는 완고함이 생기죠. 왜? 이렇게 지치고 몸으로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게 100%라고 생각하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게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몸 관리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에너지도 더 아껴야 되죠. 뭣도 아꼈어요. 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간하고 돈도 쓰죠. 돈도 사용되죠. 예를 들면은 한 2개 봤는데 10만원 썼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내일도 물건이 하나 보러 갈까 했더니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은 못 가겠네. 일이 바빠서. 그럼 주말에 가자니 조사 시간이 또 땡겨지는 거야. 다음 주 초가 입찰인 경우가 있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경매가 하나의 어떤 여러분의 중요한 평생의 어떤 노년을 대비하는 어떤 재테크로서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물건이 나빠서나 경매가 나빠서가 아니고 오로지 나의 조사하는 행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헛다리를 계속 짚다 보면 돈도 아깝고 몸도 아프고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돈 벌었다 그러면 군침은 질질 흘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뾰족하게 따라갈 방법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포기하게 마련이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개 정도 물건을 보다가 한 개 입찰을 본다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낭비하는 구조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없고 또 흔히 말하면은 그 옛날로 보면은 요즘이야 이제 벤츠나 BMW도 연비가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 벤츠 S클래스 몰면은 연비가 5km였어요. 5km.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없는 사람은 고급차를 못 타는 거예요. 연비가 떨어진다. 몸이 무겁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현장 조사 훈련에는 당연히 어떤 걸 배우냐면은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 체크리스트.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장의 조사 훈련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의 또 다른 의미는 당연히 물건을 응찰하기 전에 너무도 당연하게도 현장을 보러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제품을 봐야지 구매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품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 시세조사를 통해서 물건 가격이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러면 현장에 갔더니 물건에가 좀 기스가 나 있고 좀 외관이 좀 낡아 보이고 우울해 느낌이 딱 느낌이 우울해. 그지만은 그 시세조사 해보니까 돈은 번대.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느낌이 우울한 그 상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매 물건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왜? 시세조사를 했더니 돈이 된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조사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포기하게 되고 낮춰 쓰려고만 애를 쓰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한 법원에 10번 가면은 한 번 붙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프로야구에는 등단할 수 없고 동네 야구할 때 한 9번 정도 치거나 7번 정도 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조사에 훈련할 때는 당연히 응찰 전에 당연히 제품을 보러 가는 것이고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현장에 갔으면 그 권리 분석상 조금 애매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겠죠. 응? 만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거나 소유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의 시세를 또다시 재조사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건 말고 이 목표와 유사한 물건들도 우리가 한 번씩 보러 가게 된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게 현장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장조사훈련에서는 시세조사 했을 때 확인된 사실을 눈으로 한 번 더 팩트를 리체크하는 것이죠. 이걸 크로스 체크라고도 하는데 크로스 체크하는 계기가 되는 훈련이 현장조사 훈련이 되겠습니다.